특검보 의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특검 측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지금 벌써 이 사건의 전제가 되는 그 어떤 판단 내지는 그 자신들이 제출한 이런 증거들이 벌써 그 내란 피고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만이 아니라 통상의 일반 형사 사건도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제시하는 증거를 가지고 먼저 그 심리와 증거 조사를 마치고 나면, 물론 섞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피고인 측에서 그동안에 그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를 가지고 심리했던 거에 터잡아서 피고인에게 이제 유리한 뭐 여러 가지 정상이라든지 책임 문제를 포함해서 범죄의 송부에 관련된 것까지 제출을 하면 그때 가서 또 판단을 하는 것이 모든 형사 사건에 공통된 것이고요. 지금 그 특검 측의 그 말씀하시는 것을 보더라도 지금 그 내란 피고 사건하고 관련이 없는 거면 거기에 관한 증거를 뭘 이렇게 내겠으며, 그 다음에 이게 정말 강행 규정으로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면은 그거는 재판이 일주일에 한 4일 정도씩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검찰 측에서도 재판의 그 신속한 종료를 위해서 최소한 한 2개월 안에 자기들의 핵심 증인들을 가지고 증거조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다시 반대의 그 증거를 제출하고 심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증인들을 계속 대가지고 핵심 증인 아닌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까지 저희가 사실은 다 받고 응했습니다. 처음에는 130명의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이제 철회를 좀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그 재판 기간 동안에 검찰이 제출한, 아무리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다 하더라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 증거 조사를 마치고 그걸로 재판을 종료한다는 것은 어떤 우리나라 형사 재판에서도 그런 거는 보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피고 사건에 대한 그 유리한 증거들도 많이 있고요. 제가 어제 군사법정에 증언을 하러 가보니까 군사법정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그 다른 피고 사건의 그 증언들이 있고, 또 군사법정의 피고인들이 제 사건에서 증언을 하면서 얘기한 걸 보니까 특검이나 군 검찰에서 진술한 것과 실제 군사법정의 증인으로 나와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결국은 뭐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 내란 피고 사건하고 다 연결이 되고 이런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심의권,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라는 것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관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 판단에 대한 재량권과 사법심사의 대상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니 하는 것도 결국은 내란 피고 사건의 그 판단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일단 검찰 측의 입증이 다 끝났다고 하니 저희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여기에 대해서 증거조사와 심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부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특검보께서 그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신속한 재판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만큼 또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신중한 재판, 그 다음에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아주 신중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 재판이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앞부분에 증거조사, 1차 증거조사가 있었던 4개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저희 변호인단에게서 과감하게 증거 인부를 했고 또 신속하게 증거 인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증인, 대통령과 접점이 있는 증인들만 나와서 증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당 부분
예, 협조를 해드렸고 그래서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진 것이지 특검이 어떤 뭐 노력에 의해서 예,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입증 책임이 검찰에게 있다면은 그 입증한 증거를 탄핵할 권리도 저희 피고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입증만 하고 탄핵할 기회를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은 피고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재판부께서 지금까지 공정하게 특검 측과 저희 변호인단의 의견을 잘 반영을 해주셔서 재판을 진행해 주셨던 만큼 저희 변호인단의 특검에서 주장하는 입증 자료에 대해서 탄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네,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피고인 측에서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이 사건 재판에서의 그 일부분입니다. 이 사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체포 방해를 통한 그 공무집행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주된 혐의들도 있고 또 허위공문서 작성 등 그러한 혐의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피고인 측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주로 이제 허위 피지 관련한 공보를 통해서 직권남용 관련한 혐의와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내란죄의 성립과 관련한 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지금 하시는데 그 허위 피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기일에도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내란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그것과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유연성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고 그것이 그 직권을 남용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의 그런 내란죄의 성립과 관련된 그 부분과 같은 정도의 입증이 이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피고인 측에 좀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그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적이었다라는 것에 대한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 결정뿐만 아니라 최근에 선고된 그 노상원 피고인에 대한 그 서울중앙지법 판결에서도 이 관련하여 알선수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의 선고도 이루어졌는데 그 선고에서도 비상계엄이 이 사건 비상계엄이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서 위헌 위법적이라는 전제적인 판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저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엄의 위헌 위법성이라든가 그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내지 또 국무회의의 심의 절차에서의 그런 그 문제점과 심의권의 침해 부분이 판단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해서 이미 이 사건 계엄 선포와 실행이 위헌, 위법하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헌법재판소에 규정되어 있는 수많은 법령을 어겨가면서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근거로 형사 기록을 가져와서 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해당 기간은 해당 재판 심리 기간은 강행 규정이 아닌 훈시 규정이다. 헌법재판소가 늘 판시해 왔듯이 여러 가지 기존에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이에 대한 대응은 헌법재판소의 절차는 일종의 징계 절차여서 엄격한 형사법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엄격한 형사법 절차가 적용되는 이 재판에서 당연히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다투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특검이 공소장을 스스로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 공소장 내용을 보면은 허위 공보, 직권남용죄, 권리행사 방해와 관련돼서 포고령을 발행했는데 영장주의에 위배됐다. 그다음에 주요 경찰이 국회 외곽을 봉쇄했다. 수도방해 사령부 병력이 국회에 진입했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시도하였다. 육군 특수전 사령부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시도하였다. 정치인진 법관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반국가 세력 합동체포조 편성하고 운영을 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해서 점거하고 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 등을 체포를 시도하였다. 라는 것이 특검 공소장 기재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러한 개개의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다투지 않고 2025 고합 129 사건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실들이 다투어지고 있는데 그 1년 동안 치열하게 다투었던 것들보다도 먼저 이 사건에서 이와 같은 피지와 관련된 판결이 선고된다면 이 모든 사실이 사실로서 인정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과 동일하게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판장님, 송준호 변호사 발언에 대해서 조금만 좀 부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헌재 판결을 보면은요, 헌재 판결에 전제가 된 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이 그 후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가 없었다, 제대로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총리의 헌재 증언에 대해서도 그것이 위중으로 이미 기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계엄령 선포가 효력이 없다, 무효다 이런 판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계엄령 선포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질 않고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서 그 효력 여부가 결정이 되고, 그건 해제 요구에 따라 해제를 했기 때문에 역대 판례에 의하더라도 포고령의 위헌 위법에 대한 사법심사는 가능하지만요. 그리고 헌재에서 탄핵의 주요 근거로 했던 한덕수, 곽종근, 홍장원의 이 진술들이 사실은 그 내란 피고 사건에서 허위임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헌재는 시간 제한이라든가 대통령에 대한